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려보고자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면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요즘 부동산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뤄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이것은 11월 말에 나온 부동산 관련 보도 자료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과 전세 가격 변동률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매매 가격 변동률이고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전세 가격 변동률입니다. 우리는 일단 매매 가격인 파란색 막대 그래프만 보겠습니다. 작년 말 올해 초에 큰 폭의 부동산 하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대책과 함께 여름쯤에는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다 같이 올랐었죠. 그런데 최근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전세 가격은 꽤 오르고 있습니다만 매매 가격은 거의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체크해 봤는데요. 집이 안 팔린다, 더는 못 버텨, 무너지는 영끌족. 정말 자극적인 기사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사 써야 사람들이 클릭하나 봅니다. 저도 이 기사 헤드라인을 보고 깜짝 놀라서 클릭해 봤거든요. 일단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빌라 상가에 비해 경매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경매 감정가 기준으로 아파트의 비중은 20에서 30% 사이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근 전체 부동산 경매 감정가 중에서 아파트 비중이 30%대로 올라갔다는 소식입니다. 대출을 무리하게 받은 영끌족과 차익을 노린 갭투자 물건이 대거 경매 시장에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죠. 2020년, 21년, 22년 3년간의 경매 흐름을 보면 전체 경매 중에 아파트의 비중이 20%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23년 올해 10월 달까지만 확인했는데 벌써 아파트의 비중이 33%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만큼 아파트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울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올해 10월달 서울 아파트 경매는 238건으로 2016년 5월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리를 드리자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경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굳건할 줄 알았던 서울 부동산 역시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 거래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 거래라는 것은 최근 실거래가 대비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사람들이 실거래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점점 실거래가가 높아지죠. 하지만 반대로 부동산이 피크를 치거나 부동산 하락장이 오면은 사람들이 부동산이 안 팔릴 것을 염려하면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물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락거래이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알리는 신호가 되곤 하죠.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흑석 한강 프로지오를 보겠습니다. 흑석동은 반포와 강남 접근성이 매우 좋죠. 그리고 위쪽에 한강도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호되고 있는 단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흑석 한강 프로지오가 10월 달에 거래됐었던 14억 9천보다 1억 9천 떨어진 13억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일종의 하락 거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N포털 사이트에서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른쪽에 84 기준으로 매매 실거래가를 보겠습니다. 9월 달에 14억 9,500이라는 실거래가가 하나 찍혔죠. 그리고 10월 달에는 14억 9천이라는 실거래가가 또 하나 찍혔습니다. 하지만 11월 달에 이것보다 1억 9천 떨어진 13억이라는 실거래가가 진짜로 찍혔네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매물을 볼게요. 최저가 기준으로 14억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보다는 1억 정도 높게 찍혀 있긴 하지만 최근 고점 대비해서는 낮은 가격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아파트가 안 팔릴 것을 염려해서 낮은 가격의 매물을 내놓고 있다? 우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동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송파구로 이동해 볼게요. 이것은 잠실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실 렐스 아파트인데요. 위쪽에 한강변이 위치하고 있고 왼쪽에는 핵심 요지라고 할 수 있는 삼성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8월 달에 실거래가를 보면 23억 9천까지 찍혔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것보다 1억 떨어진 22억 9천도 찍혔습니다. 최근 고점 대비 1억 낮게 거래가 된 거죠. 그렇다면 최근 매물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최근 매물 흐름을 보면 22억 7천부터 8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1억 낮게
작게 형성된 실거래가보다 1, 2천 정도 더 낮은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동에 따라 입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아파트 내에서 선호되는 동 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안 좋은 동이어도 사람들이 신고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그냥 더 낮게 매물을 더 내놓는 거죠. 물론 이 현상이 폭락의 시작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만 봤을 때에는 부동산이 올라가는 힘이 붙이고 있다, 약간 힘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한계치를 9억으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9억 이하의 아파트에 한해서는 낮은 이자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한도를 6억으로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활기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40대 50대 분들은 이미 코로나 이전 때 부동산을 거의 다 샀습니다. 막차를 타지 못했었던 2030의 영끌로 인해서 지금의 부동산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들도 살 사람들은 다 샀습니다. 그래서 2030의 영끌 매수가 주춤하면서 최근에 부동산 반등이 둔해지고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올해 2030 세대의 서울 경기 아파트 매수 현황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들의 거래 비중이 30%가 넘어가요. 거의 40%까지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최근의 가격 반등은 이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들의 매수 현황을 봐도 점점 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매수 비중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6억부터 9억 사이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매수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서울은 경기도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애시당초 특례 보금자리가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부동산의 전월 대비 부동산 증감률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흐름을 보면서 지금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도 비슷했습니다.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크게 빠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부동산은 반등했고요. 그렇지만 반등의 힘이 그렇게 세진 않았습니다. 부동산이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이것을 꽤 오랜 기간 반복했었죠. 제 기억에는 6년 7년 이 정도 반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2012년부터는 장기 부동산 하락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보다는 사이클이 매우 짧습니다. 변동폭이 크고 변동 주기도 짧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 생각에는 반등이 이미 충분히 나오고 나서 조정을 겪고 있는 2012년 초입 구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와 똑같다면 3, 4년 정도의 부동산 침체를 겪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사이클이 짧아진 것을 감안하면 3, 4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이 금리 고점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만 내려준다면 부동산이 다시 오를 수 있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것은 미국 금리 전망치인데요. 노란색이 10월달 전망치고요. 빨간색 비슷한 색이죠. 그냥 빨간색이라고 할게요. 빨간색이 이번 11월달 전망치입니다. 10월달보다는 11월달에 앞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한국도 따라서 기준금리를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섣불리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할 땐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긴축 기조를 6개월 이상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쉽사리 내리진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엄청나게 크게 양보를 해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한국도 금리를 내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이 급등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한국의 주택가격 지수이고요. 여기에 한국의 기준금리 차트를 겹쳐서 보겠습니다. 파란색 주택가격 전월 대비 변동률에 검은색 한국의 기준금리를 겹쳐서 플라팅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기 때는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졌었던 그때였기 때문에 이것은 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한국은 기준금리를 땅땅땅 이렇게 내렸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을 볼게요.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리 인하 막바지에 달해서야 부동산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와 부동산 플러스 반등이 시작했을 때 이 두 시기의 간격이 8개월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동산의 핵심지는 조금 더 빠른 반등이 나왔겠죠. 대략 6개월 정도 이런 시차가 있다. 그럼 조금 더 당겨서 6개월 정도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부동산이 바로 반등하긴 쉽지 않다. 부동산 반등에는 시차가 걸린다. 이렇게 짧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단순히 금리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장과 금리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금리 인하 효과가 누적되면서 경기 부양이 충분히 진행이 되고 나서 부동산 가격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물가가 매우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반등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 금리 인하가 진짜로 시작되는지 이것부터 지켜보면서 천천히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